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 낮 최고 기온이 25도 이상까지 오르겠는데요. 지난 며칠간 기승을 부리던 황사는 오늘을 기해 차츰 옅어져 대부분 지역 대기질 보통 단계까지 내려오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텐데요. 이 비로 고온 현상도 누그러지고 대기에 남아있는 황사 먼지도 더 흩어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강원 영동 지방의 경우 일요일 오후까지 비가 내릴 수 있어 주말 외출 계획 세우신 분들은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제22대 총선 원주 을구에 당선된 송기현 당선인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고요. 원주시 중앙동 일대에서 도심을 깨우는 비도로, 약칭 도깨비 페스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 상하수도 공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강원경찰청은 강원청 소속 경감 1명을 이달 15일자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간부는 평창군의 상하수도 공사를 따낸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15일 평창군청과 강원경찰청 1기동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강원경제 매물을 통해 유동성 상황 악화에다 향후 수주 여건 불황, 부동산 경기 부진 등으로 강원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실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따라 건설업체 부실 징후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 조치와 신속한 정책 지원,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인구 소멸 대응책으로 청년 귀농이 떠오르고 있지만 최근 도내 귀농 청년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한 청년들은 현재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의 방증이라며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농촌 터세에 대한 법적 안전 정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며 모든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인이 결정됐는데요. 강원 지역은 8개 지역구 모두 현역 의원들이 당선되면서 다시 한번 의정 활동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원주 을구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당선인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향후 의정 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죠. 송기현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기현입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해내셨는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 다시 한번 원주 을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되셨습니다. 당선 소감 먼저 전해주시죠. 예, 우선 앞으로 4년 동안 다시 한번 원주 시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지난 8년 동안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신 것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한 3선이라는 그 기대를 하시면서 또 새로운 역할,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해 주시면서 기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말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 선거운동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좀 어떤 일화를 네. 꼽으실까요? 우선 이제 그 신림에 계신 어르신인데요. 80을 넘기신 어르신인데 이제 병 때문에 서울로 이제 하시겠다고 하셔서 기획하시게 되시는데요. 이번 특히만큼은 꼭 저한테 한 표를 행사하고 가시겠다고 하셔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인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사 가시기 전날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중하게 한 표 한 표를 행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신경 쓰시면서 이사 날짜까지도 조정하시고 그러신 시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 말씀드린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사를 다니시다 보면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아주 감동스러운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결국 해내셨습니다.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최다 인구 도시 원주에서 처음으로 3선고지에 오르신 건데 지난 8년간 원주 을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오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원주 지역의 현안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원주 경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이 있습니다. 예. 이제 헬스케어 산업, 의료기기 산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산업을 좀 먼저 미래 산업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드는 데 노력을 했었는데요. 8년 동안. 네. 특히 지난 21대, 아직도 21대긴 하지만 21대에서는 원주시가 역점적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도체 교육원동 유치하기도 했고요. 또 미래차 관련돼서는 드론 산업도 새로운 기초를 만들었던 것이 그동안 8년 동안 제가 열심히 또 힘써왔고 또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들입니다. 또한 원주의 기본적인 교통망 개선을 위해서 했던 것인데요. 또 이제 수도권 복선 전철을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됐었고요. 또 환부와 신림 간의 4차선 확장 공사도 애초에 터널이 없었는데 터널로 바꿔서 공사하는 것도 이제 시작되고 있고, 교도소 이전 공사도 비로소 10년 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임해 오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헬스케어, 교통산업, 반도체 등등 원주를 바꾸는데 힘써 와주셨는데요. 다시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면 어떤 공약 이행을 가장 먼저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 산업들이 제대로 서야 원주가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산업과 자동차 부품 산업 그리고 미래차 산업과 관련돼서 이걸 좀 더 고도화하고 반도체를 연결을 해서 첨단 산업으로 만드는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약은행은 첨단 산업 교육특구 산업을 교육특구 사업 이건 우선 추진하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원주의 그 대학들과 원주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연결해서 원주가 창업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 지역에 사시는 사업하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조금 덜어드림으로써 이 어려운 경기를 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건 사실은 원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차원에서 이 22대 국회에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의 하나로 저희 정하고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부분들 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라서요. 네. 이후 시간 여유가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예. 최근 춘천에서 강원 지역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이 화합과 공약 실천 다짐을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했죠. 네. 그렇지만 강원 지역에서는 좀 아쉽게도 8개의 지역구 중에서 2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네, 원주를 넘어서 강원 지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좀 화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그동안 사실 그 강원도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있었지만 이제 정권에 따라서 이제 여야가 바뀌긴 했어도 여야는 항상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강원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들은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을 해왔습니다. 그 지난 8년 동안 뭐 동서 고속철도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영월 삼척간 고속도로 같은 게 마찬가지인데 강원도가 넓어서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크게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현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의원들이 정당을 떠나서 한 목소리를 내는데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을 떠나 협력하고 있고 특히 강원도에 현안이 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의 3차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야 구분 없이 아마 강원도는 협력해서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더 현역 의원들이 다 당선되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요. 그만큼은 다들 각 당에서 국회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기 때문에 각자 더 커진 정치적인 역할을 가지고 강원도를 위해서는 협력해서 할 것을 저희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협력과 화합을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원주 시민들의 행복과 편안함을 위해서라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김완석 후보님과 아주 공정하게 잘 싸워주셨는데 선거가 끝나고 연락은 주고 받으셨을까요? 예,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사실 갑자기 내려오셔가지고 선거운동하기 쉽지 않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또 이번 선거에 내려오기 전까지는 김완석 후보는 기재부에서 저는 민주당에서 서로 필요한 것은 긴밀하게 연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김완석 후보 스스로도 기재부와 민주당의 한 라인이 송기영과 김한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선거 기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고요. 끝나고 난 직후에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원주를 위해서 좀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먼저 전화를 주셨다고 하니 큰 마음을 갖고 계신 만큼 앞으로 큰 역할 더 많이 해주실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후보 당선인님께서는 통상적으로 중진으로 분류되는 3선 의원이 되셨는데요. 이제 앞으로 국회에서 더 큰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신 만큼 중앙 정치에서 원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영향력을 펼치실 계획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3선 국회의원들이 가장 국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옵니다. 보통 통상. 위원장도 그렇고요. 또 원내대표도 대부분 3선이 하고 또 정책위의장 같은 각 당에서의 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위치를 좀 3선을 갖게 됩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말 시민들에서 필요한 정책에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결론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주가 국책선언이라는 데서 다른 도시와 경쟁을 할 때 원주에 분명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확실하게 원주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사실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첫 원내대표가 다음 달 3일에 결정이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3선 의원, 4선 의원이 맞는 것이 관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선인님, 송기현 당선인님의 이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지금도 다른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재선을 하면서 지금 21대 국회 안에서 저희 당에서는 원내 수석 부대표를 하고 또 원내에서는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하면서 정책에 관해서도 최종적인 실무 책임을 맡은 적이 있었고 또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는 최종적인 책임을 맡은 적이 있어서 이런 경력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시 또 22세 국회에서도 원내사령탑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내 역학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좀 긴밀하게 여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요. 앞서 말씀해 주신 그 대표 공약이셨죠. 첨단산업 교육특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첨단소년 교육 특구는 이제 지역에 기반이 되어 있는 산업과 원주에 있는 학교들을 연결을 해서 좋은 인재를 길러내고 또 좋은 인재를 길러내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기업과 학교가 같이 결합을 해서 기업으로서도 학교에 투자를 하면 그 부분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자기의 비례를 연결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조금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원주의 큰 현안 두 가지를 제가 꼭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이게 중앙시장 문제인데요. 네. 중앙시장이 화재가 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더 이상 이 상태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제가 중앙시장 부근을 가면 물론 평상시에 손님이 많이 줄었고요. 네. 밤 8시 반이 넘으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예. 중앙시장 자유시장이 원주의 전통적인 중심지인데 이 전통적 중심지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됐고요. 22대 국회 내내 이 문제만큼은 제가 끝까지 붙들고 시민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영동코아 문제인데요. 저희 지역구에. 네. 이것도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LH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LH가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손을 놓고 있고요. 결국은 이것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나서서 방법을 찾아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4년 내내 앞으로 4년 동안은 계속 꾸준히 원주시와 강원도 협의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는 중앙시장 말씀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몇 번 가보고 하는데 참 가기만 해도 좋은데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활성화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장이 살아나야 우리 경제가 또 살아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당선인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끝으로 이제 송기현 당선인님께 지지를 보내주신 원주 시민분들께 앞으로의 다짐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또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원주 발전을 위해서 강력한 열망을 갖고 계신 것을 충분히 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원주 시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주가 지금 새로운 발전 동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원주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같이 잘 들으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시민들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3선 중진위원이 됐는데요. 3선이라는 그 중진 위치에 맞는 역할을 국회와 원주에서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 많이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 을구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당선인과 함께했고요. 제22대 총선 남은 지역구 당선인들과의 인터뷰 시간도 마련할 예정이었지만 바쁘신 일정으로 다른 지역구 당선인들과의 인터뷰는 진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51분 앞두고 있습니다. 원주시 원도시민 중앙동에 문화예술을 입히고 지역경제 회복을 가치로 하는 주민상생형 도심 속 축제입니다. 도깨비 페스타가 개최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원도심 중앙동에서 펼쳐지는 도깨비 페스타, 어떤 축제인가요? 네, 도깨비 페스타는 그동안 침체돼 있었던 원주시 중앙동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개최되는 지역 상시 축제인데요. 오는 6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중앙동 문화의 거리 공연 무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작년 연말 뜨거운 관심을 모으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던 도깨비 페스타가 올해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제공하는데요. 특히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 4일에는 어린이날을 기념해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동화놀이 프로그램, 또 5월 25일에는 중앙동 삐도로 일원 의류상가와 시민 모델이 참여하는 문화의 거리 스트리트 패션쇼가 열리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남재성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깨비 페스타는 그동안 지속적인 침체 과정에 있는 원주시 중앙동에 다시금 활력을 불러일으키고자 개최하는 지역 상시 축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도깨비 페스타는요, 도심을 깨우는 비도로 페스타라는 의미로 원주시 그리고 우리 중앙동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또 문화의 거리 상인회, 그리고 한래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운영하는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열심히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난해 이미 개최가 되었던 이 중앙동 도깨비 페스타에서는요, 지난 연말에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문화 공연들이 펼쳐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5월에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해주셨는데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기다려지는 달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도깨비 페스타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을 즐겨볼 수 있을까요? 네, 이미 지난해 중앙동 도깨비 페스타가 개최됐었고요. 네. 지난 연말에 있었던 꿀떡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 스트리트 파티도 시민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작년 K-팝 랜덤 댄스 영상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10대들이 참여하는 K-팝 랜덤 댄스 플레이, 그다음 시민들이 추는 라인 댄스, 또 매주 토요일마다 현악이나 뮤지컬, 퓨전 국악과 같은 다양한 문화 공연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체험 행사도 개최되는데요. 특히 올해 도깨비 페스타에서는 원주의 맛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수제 먹거리와 볼거리, 놀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오셔서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재미있는 공연도 관람해 보시고 나른한 주말 오후 즐겁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원주시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남재성 센터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지난해 연말에 개최가 되었던 이 도깨비 페스타에서는요, K-팝 랜덤 댄스 그 영상이 무려 8만 뷰에 가까운 이 호응을 얻으면서 대단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올해에는 훨씬 더 큰 규모로 이와 같은 행사들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원주시 중앙동이 K-팝 댄스라든지 또는 라인 댄스의 성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대단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5월 4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놀이, 그리고 5월 25일에는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이 스트리트 패션쇼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중앙동을 찾아주시면 중앙동과 함께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다양한 행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꿀떡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 스트릿 파티 등 다양한 거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는 꿀떡 파티가 가장 기대가 됩니다. 듣기만 네네. 해도 달콤한데 박다현 리포터는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저는 만약에 경품이 걸려 있다면 네. 10대는 아니지만 K-팝 랜덤 댄스 네. 플레이 댄스를 좀 추시나 보네요. 네. 네. 저도 가서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도깨비 페스타 6월 30일까지 열리는 거죠? 네. 매주 토요일에. 네. 이 페스타로 원주 중앙동에 활기가 넘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원도심 중앙동 지역 경제가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도깨비 페스타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이 축제는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되니까요. 주말 나들이 계획 없으셨던 분들은 내일 도깨비 페스타에 오셔서 추억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원광수 시장은 이제 매주 토요일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도깨비 페스타를 통해서 많은 시민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중앙동 원도심이 활력을 찾아 생기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9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